법선생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송글송글입니다. 오늘도 율쌤의 허윤규, 김도윤 변호사님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가 계속 이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잖아요. 아무리 가족이라도 재산이나 재물 앞에서는 어쨌든 각자의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네. 네, 그죠?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들이 재산 정리를 하면은 그래도 이런 사후의 분쟁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요? 그죠? 네, 당연히 미리 이제 부모님들께서 상속을 준비하시면 참 좋을 텐데요. 네. 이 상속을 준비하시고 재산을 정리한다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. 이 상속 재산을 정리함으로 인하여 이제 자녀들끼리 분쟁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공평하게 재산을 분배한다는 게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유언을 하시거나 이제 유언대원 신탁을 하실 것을 많이 권해드리는데도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그래요. 아무튼 사후에 이런 상속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유는 뭐예요? 네,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그 피상속인께서 공평하게 법정 상속분대로 이렇게 나눠주시지 않으시고 그와 다르게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를 편중해서 하시거나 또는 유언을 하더라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서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덜 받은 자녀는 아무래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. 그렇죠. 네, 그래서 이 대부분 상속 분쟁이 사전에 이 자녀들이 돈을 아니면 재산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가 이것 때문에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. 쉽게 말해서 뭐 오빠는 이미 재산을 더 받아갔는데 또 받아가려고 하느냐. 또 오빠 입장에서는 이 딸들이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효녀인 척 하느냐.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. 그렇죠. 어쨌든 그 먼저 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그만큼 남은 재산에서 받아가는 비율이 줄어드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생전의 모든 증여가 상속 소송에서 고려되어 판단되는 건가요? 네, 그 부분은 그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소송에서 그 각각 고려되는 증여의 범위와 관련해서 그 수증자의 범위가 좀 다릅니다. 어떻게 달라요? 네, 우선은 상속재산 분할은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여해서 망인이 돌아가실 당시 구체적으로 사망일 기준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, 즉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는 절차인데요. 이때에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 대해서 한 모든 증여 또는 유증만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킵니다. 만약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, 예를 들면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든지 상속인이 아닌 친인척이 있을 수도 있죠. 네. 또 아니면 단순히 지인에게 증여한 것은 이러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재산 분할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당연히 이렇게 제외를 하는데 그러면 유류분 소송에서는 좀 다른 점이 있을까요? 네, 유류분은 그 이전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남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. 이미 증여된 재산이나 또는 유증된 재산이 있을 때 그 증여와 유증을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요. 네. 이러한 증여와 유증으로 인해서 막상 그 망인이 돌아가셨을 때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 없어서 그 남은 재산을 상속재산 분할한 결과 그 나머지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, 그 증여나 유증에서 제외된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가져가더라도 자기의 유류분 또는 보통 원래 받아야 할 법정 상속분의 이제 절반이죠. 그렇죠. 그 절반도 받지 못한 상속인들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에게 그 부족분을 청구하는 것인데요. 그렇죠. 이러한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는 반환 의무 대상자가 상속인뿐만 아니라 그 증여를 받은 제3자에게까지 확장이 됩니다. 다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 시기에 대한 그 제한이 없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,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망인이 돌아가시기 1년 내에 한 증여만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이 상속재산 분할에서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유류분에서는 제3자에 대한 1년 내에 그런 증여까지 포함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? 네. 다만 이제 그 제3자에 대한 증여가 1년 이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이 그 증여로 인해서 네.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알고 한 증여. 저희는 보통 악의의 증여라고 하는데요. 악의적인 거. 네, 이런 악의의 증여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라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러니까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달리 이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돌아가시기 어쨌든 1년 이내에 한 증여라면은 모두 포함시킬 수 있고 1년 이전에 한 2, 3년 전에 했었던 그런 증여면은 악의적인 게 있다. 그럴 경우에만 한해서 포함시킨다.
라는 말씀이신 거죠? 그러면 이 악의적인 악의의 증여는 어떤 경우가 해당이 될까요? 네, 보통 그 증여 재산이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네. 그 재산을 제3자가 증여받음으로써 그러니까 망인의 유일한 재산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다 받게 되면 다른 상속인들이 받을 재산이 없다는 점을 좀 쉽게 알 수 있겠죠. 네. 이처럼 그 망인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했을 때 보통 악의의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, 그러면 이 증여를 할 때 보통은 이제 자식한테 하는데 뭐 손자, 며느리한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근데 손자나 며느리는 어떻게 보면은 제3자잖아요. 제3자면은 상속인이 아닌데. 네, 그렇죠. 그럼 어떻게 하죠? 네, 흔히 발생하는 일입니다. 이 문제로 상담하시는 분도 많고요. 상당히 많고요. 결론적으로 아들한테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 또는 손자한테 하게 되면 그 아들 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해서 한 거기 때문에 1년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이제 유류분을 피해 가시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청구하시는 측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. 네.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첫째는 형식적으로 제3자이지만 며느리나 손자가 실질적으로는 그 아들한테 한 증여로 보는 방법입니다. 특히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, 며느리나 손자겠죠.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실질적으로 아들에 대한 직접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그 유류분과 관련해서 제3자의 증여로 보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악의의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즉 그 망인이 며느리에게 1년 이전에 증여했다 하더라도 며느리는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겠죠. 그래서 그 해당 증여로 인해서 다른 상속인들, 뭐 예를 들면은 고모 또는 뭐 시아주버니, 그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침해된다는,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. 그러면 악의적이네요. 네. 네. 보통 이제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나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상속인을 배제하고 그 수중자에게 증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,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자가 공부를 정말 잘해서 하버드 대학에 유학을 간다. 그러면 할아버지나 할머니 입장에서 당연히 도와주고 싶겠죠. 뭐 이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증여에서 배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상속 분쟁에 관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상속과 관련해서 항상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